임신했을 때 과일 너무 많이 먹으면 거대아 낳는다 이런 얘기 있던데 선생님 정말이에요? 임신 중에 땡땡 먹으면 조산한다? 임신 초기 입덧 때문에 과일 너무 많이 먹었는데 선생님 저 임당 걸리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영양코치 둘라로지아입니다. 과일은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이죠. 각종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엽산이나 철분까지 다양하게 있는 음식일 뿐더러 임신해서 과일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고, 입덧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일을 좀 많이 먹었다, 아침에는 늘 밥 대신 과일로 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자, 여러분, 과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임신했을 때 과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일은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임산부와 아기 모두에게 좋은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득보다 독이 되는 건 사실이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많은 양의 과일을 먹는다면 뱃속의 아기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키울 수도 있고요. 공복에 또 과일 먹어서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좀 심해질 수도 있고, 가끔 배탈이 나서 조산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언제 어떻게 잘 먹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과일은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임산부 식단관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변비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사과를 일단 먹어요. 아니면 갈아서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과일은 공복에 먹는 게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과일을 먹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과일과 밥을 따로 먹기는 쉽지 않다. 밥 먹고 나서 다들 과일 먹지 않나요?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식사한 후에 바로 이어서 과일을 드시면 우리가 딱 한 조각 이렇게 먹기는 또 힘들잖아요. 두 조각, 세 조각, 많게는 과일 하나까지도 드시는데, 이렇게 먹게 되면 우리가 밥 먹으면서 먹었던 당, 그리고 과일의 당, 요거까지 다 분해하느라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과다 분비되다 보면 좀 당 지수가 올라가겠죠. 혈당이 올라가고 어쩌면 임당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임당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드시는 건 사실 권하지 않아요. 몸에 무리가 가니까. 그러면 공복 과일도 안 돼, 식후 과일도 안 돼. 아, 과일을 언제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식사하시고 한 2시간 있다가 간식으로 그냥 과일을 드세요. 자, 그러면 아침과 점심 딱 중간,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 딱 중간, 요때 드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과일 많이 먹으면 임당 걸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과일을 먹는다고 무조건 임당에 걸리진 않아요. 그런데 입덧 때문에 과일을 달고 살고 거기에 이제 탄산수까지 계속 매일 드셨던 어떤 분은 임당 재검이 뜬 거예요. 근데 매일 콜라랑 이렇게 과일로 지탱하다 보니까 3개월 내내 이렇게 드셨을 때 임당에 안 걸리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겠죠. 임당에 걸리는 것과 안 걸리는 것과 상관없이 과일을 많이 드시면 사실 아기를 크게 키우는데 기여하는 건 맞아요. 과당이 가장 빠르게 몸에 흡수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과일의 양은 임신을 하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드시는 게 좋아요. 과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과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당에 걸렸다고 해도 사실 과일은 어느 정도 드실 수는 있어요. 이때는 이제 당 지수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과일의 양은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으냐? 하루에 사과 1개 분량 정도 드시면 돼요. 그래서 사과 1개 중간 크기가 약 206g 요 정도 되는데, 과일은 한 240g 요 정도 드시는 게 적절하다고 합니다. 제가 하루에 사과 1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키위 같은 경우는 2개, 귤도 2개, 이런 식으로 과일의 양을 맞춰서 드시면 되고요. 가급적 갈아서 드시지 말고 껍질째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과일은 껍질째 먹어줘야 섬유질이나 비타민 파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영양 성분을 잘 섭취할 수 있어요. 자, 임신성 당뇨 경계, 그리고 임신성 당뇨 재검을 받았어요. 와, 과일 이제 하나도 못 먹나? 너무 속상하죠. 과일을 너무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이럴 때는 GI 지수가 좀 낮은 과일을 드시는 게 좋아요. GI 지수가 가장 낮은 과일은 복숭아, 토마토, 사과, 딸기, 배, 요런 종류가 있고요.
생각보다 GI 지수가 높다 이런 과일이 수박, 멜론, 키위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도가 높은 거랑 또 칼로리가 높은 거 그리고 GI 지수가 높은 거 요건 다 별개예요. 사과는 당도는 높지만 GI 지수는 낮고 키위 같은 경우는 칼로리는 낮지만 GI 지수는 높은 이런 과일이기 때문에 GI 지수가 낮은 과일을 적정량 그리고 웬만하면 껍질째로 이렇게 드시는 게 당을 가장 낮추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과일 먹는 방법인데요. GI 지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당연히 고혈당이나 체중 증가에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적정량으로 식간에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 딸기 좋아하세요? 딸기는 비타민C와 엽산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임산부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과일이고요. 또 딸기 자체에도 철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으신 분이라든지 그리고 철분제 드시는 임산부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과일 중에 사과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있으신 임산부들한테 특히나 좋죠. 아침 사과가 좋다는 이유로 또는 변비에 좋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 대신에 사과를 그냥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복 과일보다도 제가 식간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침 식사 드시고 식사 후에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킹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과일을 잘 못 챙겨 먹으니까 아침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사과 물고 출근해요. 그리고 회사 가서 밥 먹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서 식사하실 수 있다면 집에서 가급적 식사를 하시고 사과는 간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 중에 우리가 기침 감기 걸렸을 때 뭐 제일 많이 먹죠? 네, 바로 배죠. 이건 GI 지수도 낮아서 부담 없이 드실 수는 있는데 이거 많이 먹으면 설사하거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마토는 입덧할 때 가장 많이 드시기도 하고 인당산모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데 토마토에는 펩틴 성분이 있어서 이게 위산과 만나면 복통을 일으키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토마토를 드신다면 그냥 드시기보다는 올리브유에 살짝 이렇게 구워서 볶는다고 하긴 좀 그렇고 살짝 구워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위는 비타민C와 엽산,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딸기나 사과처럼 임산부에게 되게 추천하는 과일이긴 한데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키위는 칼로리는 낮지만 GI 지수가 높기 때문에 임당산모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파인애플처럼 브로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위산을 과다하게 내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속쓰림이 있거나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죠. 오늘은 임산부 과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임산부에게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정말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식후나 공복보다 식간 사이에 먹는 게 좋고 공복에 먹었을 때 배탈이 날 수 있는 과일은 배나 토마토니까 요거는 조심하시고 또 만약 속쓰림이 있는 임산부라면 공복에 키위나 파인애플, 자몽 같은 과일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임당산모라면 GI 지수가 높은 과일이 아닌 낮은 과일 위주로 해서 적정량을 식간에 드시면 임당산모도 과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식단 관리나 임당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로지아 출산연구소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